차가운 거리의 만남. 도시는 결코 진정으로 잠들지 않았다. 늦은 저녁 시간에도 거리는 움직임으로 맥동했고 차들은 교차로를 느릿느릿 굴러갔으며 사람들은 매서운 바람에 맞서 고개를 숙인 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서둘러 지나갔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보도는 번들거렸고 마치 불안한 유령처럼 차가운 돌풍에 소용돌이치는 종잇 조각들로 어지러웠다. 캐롤라인은 연석에 앉아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고 몸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큼직한 후드티는 닳아서 뻣뻣했고 소매는 해졌으며 처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굶주림이 그녀의 배를 핥히었고 오래전에 무시하는 법을 배운 둔한 통증이었다. 그녀는 한 쌍의 남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장갑 낀 손을 맞잡고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핫도그 노점상은 마지막 남은 지글거리는 소시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레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냄새는 그녀의 속 깊은 곳을 뒤틀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사람들은 거리의 아이들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특히 그녀처럼 보이는 아이에게는 더욱 그랬다. 더럽고 지치고 보이지 않는 존재. 갑자기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 봐라, 쥐새끼 소녀잖아. 캐롤라인은 몸을 굳혔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 소년들은 몇 주 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쉬운 먹잇감을 찾아 골목을 배회하는 불안한 거리의 아이들 무리였다. 그들이 괴롭히는 대상은 그녀뿐만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가장 쉬운 상대였다. 작고 조용하고 혼자였으니까. 내가 말했지. 그들 중 하나가 비웃었다. 쟤는 시궁창에서 살아. 아마 쓰레기나 먹을 걸. 다른 소년이 버려진 소다캔을 걷어찼고 캔은 그녀 발치 근처 보도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냈다. 캐롤라인은 움찔하지 않았다. 반응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배웠다. 목욕이나 시켜줄까? 그들 중 하나가 조롱하는 듯한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제안했다. 저기 무릉덩이 있잖아. 그럴 가치도 없어. 다른 아이가 중얼거렸다. 그래봤자 계속 냄새 날걸. 무리는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캐롤라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땅바닥을 응시했다. 그들이 지루해지기를 그냥 가버리기를 바랐다. 길 아래쪽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자 소년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들 중 하나가 오락실에 가자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렇게 그들은 흥미를 잃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캐롤라인은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청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이것이 그녀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은 아니었다. 그저 또 다른 밤일 뿐이었다. 그녀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고 가늘게 늘어져 있었다. 축축한 콘크리트와 오래된 쓰레기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지만 그녀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도시에 익숙한 또 다른 구석 그녀가 떠도는 많은 장소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때 부드럽고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캐롤라인은 망설이며 어둠에 눈을 적응시켰다. 처음에는 구겨진 신문지와 버려진 병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부서진 판지 더미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개였다. 몸집이 작았고 단단히 웅크리고 있었으며 털은 엉키고 더러웠다. 비글이라는 것을 알아챘지만 털은 때로 인해 윤기가 없었다. 한쪽 귀가 움찔거렸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다. 그녀는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며 쪼그리고 앉았다. 예. 그녀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걔는 다시 희미하게 흐느꼈다. 몸이 떨렸고 털 아래로 갈비뼈가 희미하게 보였다. 약해 보였고 다친 것 같았다. 캐롤라인의 손가락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음식도 돈도 자신을 위한 온기조차 거의 없었다. 그냥 지나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후드티를 벗었다. 팔이 즉시 차가움에 오소소 돋았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개 위에 후드티를 덮어주고 연약한 몸 주위로 천을 감쌌다.
동물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온기가 스며들자 약간 움직였을 뿐이다. 너도 나랑 똑같구나. 응, 그녀가 속삭였다. 개의 눈이 깜빡이며 열렸다. 부드럽고 갈색이며 지쳐 있었다. 캐롤라인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개의 털에 손가락을 스쳤다. 개는 움찔했지만 이내 가만히 있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녀는 약속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거야. 조심스럽게 그녀는 작은 꾸러미를 팔에 안았다. 개는 가벼웠고 너무 가벼웠으며 갈비뼈가 팔뚝에 눌렸다. 개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거리로 나섰을 때 도시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넌 사이는 번쩍였으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캐롤라인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작고 떨리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어쩐지 그녀 자신의 연약한 심장과 공명하는 듯했다. 캐롤라인은 익숙한 버려진 건물 뒤편 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아주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헤맸다. 밤은 깊어갔고 도시의 소음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다. 그녀는 개를 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천으로 남아 작은 온기를 나누려 애썼다. 개의 가냘픈 몸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며 캐롤라인은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굶주림도 추위도 그리고 조금 전의 모욕감도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걱정 앞에서는 잠시 잊히는 듯했다. 그녀는 개의 상태를 살폈다. 털은 심하게 엉켜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것처럼 보였다. 한쪽 다리를 저는 것 같기도 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캐롤라인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저 이 작은 존재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을 뿐이다. 자신처럼 이 개도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상처받은 존재라는 동질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문득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주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엄마는 동물을 무척 사랑했다. 길 잃은 고양이나 다친 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주곤 했다.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이 캐롤라인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어쩌면 이 개를 돌보는 것은 엄마가 자신에게 남겨준 작은 유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캐롤라인은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몸에 걸친 낡은 옷가지와 텅 빈 배낭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내일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도 막막한 처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까지 돌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쩌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고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개가 가끔씩 가늘게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캐롤라인은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녀는 반복해서 속삭였다. 그것은 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이 차갑고 무심한 도시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온기가 되어주리라는 약속이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캐롤라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별 하나가 떠오르는 듯했다. 그 별은 작고 연약했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다.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하는 생존과 싹트는 유대. 도시는 새벽에 차가운 숨결을 내쉬었고 그 숨결은 싸늘하고 불친절했다. 우뚝 솟은 빌딩들은 말 없는 파수꾼처럼 서 있었고 창문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반사되었다. 밤은 소음을 앗아갔고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보도 위를 구르는 버려진 신문지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캐롤라인은 버려진 공터에 거친 벽돌담에 기댄 채 품 안에 안긴 작은 몸을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다. 마일로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온기였다. 그에게 둘러준 후드티는 그녀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거의 막아주지 못했지만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개가 더 이상 떨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약간 몸을 움직였고 관절의 뻣뻣함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는 것이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자 얼굴을 찡그렸다. 밤은 길었고 평소보다 더 추웠으며 피부 속으로 갈비뼈 속으로 손가락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모든 것을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추위였다. 마일로가 뒤척이며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더니 그녀 옆구리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캐롤라인은 후드티를 둘에게 더 단단히 감싸고 무릎에 턱을 괴었다. 넌 내일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좋겠다. 그녀가 중얼거렸고 그녀의 숨결은 쌀쌀한 공기 속에 뿌옇게 흩어졌다. 그냥 음식 온기 그리고 다음 발걸음. 그게 전부잖아. 걔는 물론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모습에서 그가 이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이 점점 더 커졌고 길 아래 어딘가에서 금속 셔터가 열리는 요란한 소리가 또 다른 아침의 시작을 알렸다. 캐롤라인은 한숨을 쉬고 마일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다리를 뻗었다. 음식을 찾아야 했다. 그녀가 빵집 옆 작은 골목에 도착했을 때 빵집은 이미 분주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진하고 따뜻하게 풍겨나와 배가 고통스럽게 뒤틀렸다. 그녀는 사람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페이스트리를 가득 들고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며 시간을 세며 기다렸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구걸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장 근처에서 더러운 아이들이 서성이며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상기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녀는 옆 출입구 근처 쓰레기통으로 다가갔다. 때때로 운이 좋으면 손님들에게 팔기에는 충분히 신선하지 않지만 먹기에는 아직 괜찮은 빵을 버리기도 했다. 막 손을 뻗으려는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야, 저리 가. 캐롤라인은 반응할 시간도 거의 없이 깊은 미간 주름이 있는 나이든 여자인 빵집 직원이 앞침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그녀는 캐롤라인을 향해 금속 쟁반을 휘두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전에도 말했지, 여기서 서성거리지 말라고. 캐롤라인은 항복의 표시로 손을 약간 들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논쟁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미 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물론이겠지. 어서 가. 캐롤라인은 뒤꿈치를 돌려 뱃속의 공허한 통증을 무시하려 애쓰며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가 멀어질 때 그녀의 눈초리에 무언가가 걸렸다. 골목 근처 나무 상자에 앉아있는 가장자리가 해진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쓰레기통 아래를 흘끗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쓰레기통 바로 옆 아무도 손대지 않은 냅킨에 쌓인 작은 빵 뭉치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추위 때문에 약간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전에 그녀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캐롤라인은 더 이상의 격려가 필요 없었다. 그녀는 느리고 신중하게 지나갔고 모퉁이를 돌았을 때 빵은 이미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녀가 골목에서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빵을 작은 조각으로 부수자 마일로는 꼬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더 큰 반쪽을 그의 앞에 놓았다. 먹어. 그가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무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조각을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고 온기가 혀 전체에 퍼지도록 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도시의 더 조용한 곳, 눈에 띄지 않게 앉을 수 있는 골목길이 있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곳으로 갔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캐롤라인은 긴장했다. 소년들 무리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재미와 지루함 사이를 오갔다. 덥수룩한 금발 머리의 소년이 리더인 듯 주머니에 손을 깊이 찔러 넣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쥐새끼는 밤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마일로가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캐롤라인 앞으로 나섰고 그의 작은 몸은 긴장되어 있었다. 금발 소년이 씩 웃었다.
오, 무서워라. 다른 소년 중 하나가 웃었다. 조심해 저놈 물지도 몰라. 마일로의 으르렁 소리가 더 깊어졌다. 캐롤라인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녀는 논쟁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일로가 저렇게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금발 소년이 약간 몸을 숙여 걔를 쳐다보았다. 분명 내 것도 아닐걸. 그가 말했다. 그냥 네가 주워온 유기견이겠지. 캐롤라인은 턱을 치켜들었다. 상관없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거야. 잠시 동안 소년은 그 말을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눈을 굴렸다. 됐어. 그는 똑바로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가자.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흥미를 잃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희미해지자 캐롤라인은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마일로가 그녀에게 몸을 돌렸고 귀를 쫑긋거렸으며 그의 눈은 밝고 또렷했다. 그녀는 그의 머리 위로 손을 가져가 털 사이로 손가락을 빗었다. 적어도 우린 서로가 있잖아. 그녀가 속삭였다. 마일로가 대답으로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캐롤라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작고 희미했지만 그녀의 지친 얼굴에 잠시나마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마일로의 존재는 그녀에게 단순한 동반자 이상이었다. 그는 작은 희망이었고 차가운 세상에 맞설 용기를 주는 존재였다. 그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규칙적인 심장 박동은 그녀에게 살아있음을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조용한 골목 구석에 머물렀다. 캐롤라인은 마일로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깊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덧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껴두었던 빵 조각을 꺼내 마일로에게 조금 떼어주었다. 마일로는 고맙다는 듯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핥고는 맛있게 빵을 먹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캐롤라인은 다시 밤을 보낼 장소를 찾아야 했다. 마일로와 함께라면 예전처럼 아무 데서나 잠들 수는 없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곳이 필요했다. 그녀는 마일로를 안아들고 골목을 나섰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거리는 다시 분주해졌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작지만 용감한 친구 마일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의 함께하는 생존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가 싹트고 있었다. 그 유대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들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었다. 거리 공연이라는 희망. 도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리듬으로 맥동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들의 허밍소리 간간이 공기를 가르는 경적 소리 그리고 보도블록의 틈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흩어진 발걸음 소리. 캐롤라인은 낡은 건물 벽에 기대앉아 옆 콘크리트 바닥에 보이지 않는 무늬를 손가락으로 그리고 있었다. 마일로는 그녀 곁에 몸을 말고 누워 작은 몸통을 규칙적이고 고르게 오르내리며 숨을 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보도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들 아래 차가운 돌을 따뜻하게 데웠다. 캐롤라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서두르는 방식,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 조급함, 산만함, 걱정. 그들은 모두 어딘가로, 직장으로, 집으로 그들이 속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무릎에 턱을 꿰었다. 우리도 갈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대부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일로의 귀가 움찔거렸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지난 며칠 동안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그 검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의 손길을 거의 믿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다리에 부딪혔다. 캐롤라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귀를 쓸어 넘겼다. 그때 움직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길 건너편 번화한 모퉁이 근처에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다. 박수 소리와 간간히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호기심에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사람들 사이의 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 중심에는
젊은 남자가 밝은색 공을 저글링하며 서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힘들이지 않아 보였다. 군중은 매료되어 지켜보았고 그의 손의 리듬과 공이 공중에서 춤추는 방식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특히 능숙한 기술을 선보인 후 몇몇 구경꾼들이 그의 발치에 놓인 작은 통에 동전을 던졌다.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보도를 가로질러 도시의 자연스러운 교향곡과 어우러졌다. 캐롤라인은 몸을 더 고추 세웠다. 그녀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동정심 때문도 아니고 그가 요구해서도 아니었다. 그가 사람들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일로를 흘끗 보았다. 마일로 역시 소음과 움직임을 감지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꽃이 일었다. 그날 밤 그들이 평소 머무는 자리에 자리를 잡았을 때 캐롤라인은 후드티를 더 단단히 여미고 마일로에게 몸을 돌렸다.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반쯤 잠들어 있던 마일로가 작게 코를 킁킁거렸다. 아니 정말이야. 그녀는 다리를 꼬고 그 앞에 앉으며 몸을 움직였다. 내 말은 넌 노력하지 않아도 웃긴 짓을 하잖아. 그리고 넌 귀엽고. 그녀는 가볍게 그의 코를 두드렸다. 사람들은 귀여운 걸 좋아해. 마일로는 감흥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캐롤라인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는 훈련 경험도 돈도 소품도 없었다. 지금까지 먹고 자고 불량배들에게 으르렁거리는 것밖에 모르는 게 한 마리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있었고 잃을 것도 없었다. 처음 며칠은 좌절의 연속이었다. 캐롤라인은 마일로에게 간단한 제주 예를 들어 뒷발로 서기, 구르기 팔 사이로 뛰어넘기 등을 가르치려 했다. 하지만 그 작은 비글은 자기 고집이 있었다. 그는 제주를 반쯤 시도하다가 흥미를 잃고 더 재미있는 냄새를 찾아 떠나버리곤 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제주를 시도하던 중 옆으로 벌러덩 드러눕더니 마치 그녀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자 그녀는 좌절감에 신음했다. 구르라고 했지 낮잠 자라는 게 아니잖아.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마일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앉아 차가운 벽돌에 머리를 기댔다. 어쩌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하지만 그날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마일로가 예기치 않은 행동을 했다. 그는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더니 완전히 혼자서 등을 대고 뒹굴었고 발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렸다. 캐롤라인은 눈을 깜빡였다. 잠깐, 다시 해봐. 그녀는 이제 흥분해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에게 반복하라고 손짓했다. 마일로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다시 한번 뒹굴었다. 캐롤라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거야. 친구.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아까 남겨둔 마지막 빵 조각을 꺼냈다. 반으로 쪼개어 작은 조각을 그에게 건넸다. 네가 방금 내 저녁을 번 거야. 마일로는 꼬리를 바닥에 탁탁 치며 행복하게 씹었다.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한 일에 무언가가 통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이제 집중하고 있었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배우고 있는지도 몰랐다. 진전은 느렸지만 다음 주 동안 마일로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짓으로 그를 이끌려 할 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예상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은 집중되어 있었으며 귀는 바짝 섰다. 밤에는 그녀가 조용한 골목길에서 유일한 소리인 부드러운 격려의 말을 속삭였고 마일로는 처음으로 행동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신뢰로 응답했다. 그녀가 너무 빨리 손을 뻗어도 더 이상 움찔하지 않았다. 그들이 잠잘 때면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가 말할 때면 꼬리를 흔들었다. 어느 날 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팔로 만든 고리 사이를 성공적으로 뛰어넘은 후 그녀는 웃으며 그 옆 보도에 쓰러지듯 앉았다. 넌 스타가 될 거야, 마일로. 그녀는 몇 주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을 느끼며 그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우린 괜찮을 거야.
마일로가 그녀의 손에 코를 비볐고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피부에 스쳤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마일로의 잠재력을 보았다. 그는 똑똑했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캐롤라인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훈련 시간은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고받는 대화, 이해와 인내심으로 짜인 춤과 같았다. 캐롤라인은 마일로가 특정 간식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칭찬의 어조가 그의 집중력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는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축하했고 마일로는 그녀의 기쁨에 꼬리를 더욱 세차게 흔들며 화답했다. 가끔씩 좌절감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 마일로가 완고하게 굴거나 주변의 소음에 쉽게 산만해질 때면 캐롤라인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마일로의 따뜻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순수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캐롤라인에게 다시 한번 시도할 힘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작은 생명체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애완동물을 넘어선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파트너였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팀이었다. 마일로는 캐롤라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동료애를 주었고 캐롤라인은 마일로에게 안전과 보살핌 그리고 목적을 주었다. 함께라면 이 차가운 도시의 거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작은 기쁨과 희망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 사이에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거리 공연이라는 아이디어는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구체적인 미래였고 그 미래를 향한 첫걸음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캐롤라인은 마일로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소리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조용한 약속과도 같았다. 작은 무대 커지는 용기. 도시는 평소처럼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삐 지나갔으며 멀리서는 교통의 단조로운 소음과 콘크리트 위를 서둘러 걷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캐롤라인은 낡은 커피숍 근처 낮은 돌담에 앉아 움직이는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쌀쌀했고 갓 구운 페스트리 냄새가 거리에 풍겨나와 휘발유와 젖은 보도에 더 날카로운 냄새와 뒤섞였다. 마일로는 그녀 옆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렸다. 마치 모든 냄새를 맡으려는 듯했다. 그는 이제 달랐다. 골목에서 떨고 있던 작고 겁먹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도 변했고 그녀 역시 변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녀는 거리 공연가들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미소 짓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돈을 주게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시도해볼 작정이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보도 모퉁이에 서 있자니 불안한 감정이 뱃속에서 뒤틀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어쩌면 이건 나쁜 생각일지도 몰라. 그녀가 중얼거렸다. 마일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꼬리를 잡고 격려하듯 흔들었다. 캐롤라인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녀는 이보다 더 나쁜 일들도 겪어왔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녀는 마일로를 부드럽게 끌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선택한 장소는 넓고 사람들이 멈춰 설 만큼 충분히 개방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압박감을 느낄 만큼 붐비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후드티를 고쳐 입은 후 마일로 옆에 무릎을 꿇었다. 자, 친구.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는 거야. 마일로는 순순히 앉아 또렷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캐롤라인은 숨을 한번 쉬고 아주 약간 망설인 후에 연습했던 신호로 손을 들었다. 마일로가 뒷발로 일어섰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캐롤라인의 맥박이 빨라졌다. 어쩌면 그녀가 틀렸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지도. 하지만 그때 마일로가 예기치 않은 행동을 했다. 마치 그녀의 망설임을 감지한 듯 그는 꼬리를 흔들고 네 발로 내려선
다음 과장된 절을 했다. 앞발을 쭉 뻗고 귀를 앞으로 늘어뜨렸다.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캐롤라인은 한 어린 소녀가 엄마의 코트를 잡아당기며 엄마 보세요 라고 가리키는 것을 간신히 볼 수 있었다. 정신없던 엄마는 마일로가 다시 그 행동을 할 때까지 거의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장난기 어린 짖는 소리를 더했다. 어린 소녀가 박수를 쳤고 바로 그때 첫 번째 동전이 보도에 떨어졌다. 캐롤라인은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한순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다음 순간 누군가가 멈춰 섰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잠시 멈춰 서서 지켜보았다. 10대 무리가 낄낄거렸지만 머뭇거렸다. 식료품 가방을 든 여자가 걸음을 늦췄다. 캐롤라인은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손을 들었다. 마일로는 두 발로 서서 자세를 유지한 다음 그녀의 다음 신호에 맞춰 뒹굴었다. 몇몇 사람이 더 멈춰 섰다. 두 번째 동전이 떨어졌다. 캐롤라인은 억지로 숨을 쉬었다. 그녀는 마일로에게 점프하라고 손짓했고 그는 그녀의 팔 사이 공간을 뛰어넘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캐롤라인의 손이 동전을 집어들자 약간 떨렸고 손바닥에서 그 무게를 느꼈다. 많지는 않았지만 무언가였고 그 무언가는 전부였다. 군중이 흩어지고 해가 더 높이 떴을 때쯤 캐롤라인은 보도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이 번 돈을 세고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았다. 마일로가 그녀 옆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꼬리가 게으르게 바닥을 탁탁 쳤다. 캐롤라인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동전들을 만지작거렸다. 천천히 숨을 내쉬고 그녀는 일어서서 돈을 안전하게 집어넣었다. 그녀는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모퉁이의 작은 샌드위치 가게에서는 구운 빵과 녹은 치즈 냄새가 났다. 캐롤라인은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망설였고 그녀의 존재는 계산원으로부터 몇 번의 지친 시선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을 무시했다. 카운터로 걸어가 표면에 동전을 눌렀다. 샌드위치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계산원은 그녀를 그 다음에는 돈을 그러고 나서 한숨을 쉬더니 빵 조각을 집었다. 몇 분 후 캐롤라인은 따뜻한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 걸어 나왔다. 그녀는 연석에 앉아 빵 포장을 풀고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더 큰 조각을 마일로에게 건넸다. 우리가 해냈어 마일로. 그녀가 속삭였다. 작은 개는 꼬리를 흔들더니 열심히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캐롤라인은 배부름을 느꼈다. 아침은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피부에 와닿는 차가운 공기 일은 통근자들의 멀리서 들려오는 제잘거림 사람들이 바삐 지나갈 때 보도에 부딪히는 신발 소리. 캐롤라인은 얼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신문 가판대 근처에 앉아있는 낡은 모자를 쓴 노인, 항상 작은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초록색 스카프를 한 여자, 그리고 해가 건물 위로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과일 가판대를 차리는 거리 상인,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중 몇몇도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와 마일로는 도시의 리듬의 일부가 되었다. 엄마 보세요, 또 그 작은 개예요. 캐롤라인은 흥분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가방끈을 약간 꽉 쥐었다. 어린 소녀가 엄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열심히 그녀 쪽을 가리켰다. 바로 어제 지나갔던 그 여자는 망설였다. 마일로는 마치 관심을 감지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러고 나서 아무런 지시도 없이 뒷발로 일어서서 귀를 살짝 늘어뜨리며 균형을 잡았다. 어린 소녀가 깔깔거리며 박수를 쳤다. 엄마가 미소를 지었고 잠시 후 동전 하나가 캐롤라인의 컵에 떨어졌다. 잘했어. 캐롤라인은 엄마와 딸이 계속 걸어가는 동안 마일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익숙한 따뜻함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들은 매일 해내고 있었다. 그들의 공연은 더 부드러워졌고 그들의 움직임은 더 잘 맞았다. 캐롤라인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장난기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녀는 때때로 마일로에게 주도권을 넘겼다. 그가 장난스럽게 자기 꼬리를 쫓을 때 군중은 킥킥거렸다. 그가 재주를 부린 후 행복하게 짖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혼자서 흥분해서 원을 그리며 달리다가 극적으로 등을 대고 벌러덩 드러 누웠을 때 캐롤라인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단지 재주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개성을 보았다. 그리고 마일로는 그녀가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개성이 넘쳤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녀는 이상한 느낌, 마치 누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소년들 전에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녀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마저 빼앗으려 했던 그들이었다.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캐롤라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고 심장이 갈비뼈를 두근거렸다. 마일로도 알아챘다. 그의 귀가 움찔거렸지만 으르렁거리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소년들 중 하나 금발 소년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앞으로 나섰다. 정말 그놈한테 서커스 같은 거 시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조용했고 평소에 잔인함이 없었다. 캐롤라인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고 천천히 마일로에게 구르라는 신호를 보냈다. 작은 개는 완벽하게 해냈다. 다른 소년 중 하나가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금발 소년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다른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갔다. 캐롤라인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한 채 숨을 내쉬었다. 마일로가 코로 그녀의 무릎을 툭 쳤다. 그녀는 무심코 그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어쩌면 사람들은 변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따뜻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을 때 캐롤라인은 그들의 수입을 모았다. 좋은 날이었다. 그녀가 동전을 주머니에 넣을 때 옆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과일 노점상 매일 아침 지나치지만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 없는 그가 가판대 근처에 서서 아는 체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말없이 그는 상자에 손을 넣어 잘 익은 빨간 사과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작은 공연가를 위해서.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캐롤라인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받았다. 노점상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그녀는 손에 든 사과를 내려다보았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뭉클한 것이 형성되었다. 그게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감사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이상하고 낯선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었다. 나중에 마일로 옆 연석에 앉아 그녀는 천천히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그 단맛을 음미했다. 마일로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를 흘끗 보고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닌가 봐. 그녀가 중얼거렸다. 작은 무대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는 차가운 도시의 한 구석에서 작은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운명적인 만남과 갑작스러운 외침. 매끄러운 검은색 차가 도시를 꾸준히 가로질렀고 엔진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제잘거림과 참을성 없는 운전자들의 간헐적인 경적 소리 아래 부드럽게 허밍했다. 안에서 저스틴은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창밖 풍경을 게으르게 바라보고 있었다. 또 다른 날 어머니와의 또 다른 차 안에서의 시간. 그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리를 통과하는 또 다른 조용한 여정이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앞 조수석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오늘도 그녀의 주위를 요하는 사업 이메일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화면 위를 미끄러졌고 그녀의 존재는 늘 그렇듯 침착했으며 어깨는 펴지고 자세는 곧았다. 날카로운 눈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숫자와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줄곧 일했다. 그전에는 어머니도 달랐다. 더 많이 웃었고 더 많이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며 헬레나에게 그와 시간을 보낼 여유를 주었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사업 회의와 사무실에서의 긴 시간들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저스틴은 혼자 적응하도록 남겨졌으며 그는 그것이 싫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흐릿하게 지나갔다. 높은 빌딩들, 번쩍이는 광고판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물결. 흥미로운 것도 볼 가치가 있는 것도 없었다. 그때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모여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다. 뉴욕은 무작위 거리 공연 음악가, 마술사 몇 달러를 벌기 위해 중마를 타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니까. 하지만 이 군중에게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약간 몸을 일으켜 차창의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눌렀다. 원형으로 모인 사람들 중앙에는 한 소녀가 작은 개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축 처진 귀와 꼬리를 흔드는 초라하게 보이는 비글이었다. 저스틴은 숨이 멎는 듯했다.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그때 개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사람들 소음도시 그 자체. 저스틴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그는 거의 창문에 얼굴을 박을 듯 앞으로 몸을 숙였다. 맥박이 귀에서 북처럼 울렸다. 차 세워요. 그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날카롭게 나왔고 휴대폰에 몰두해 있던 헬레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돌아보았다. 뭐라고 차 세우라고요? 그는 다급함이 짙게 묻어나는 어조로 반복했다. 운전사는 망설였지만 헬레나가 손을 들자 속도를 줄였다. 저스틴 무슨 일이니 하지만 저스틴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손잡이를 더듬거리며 문을 밀어 열고 보도 위로 나섰다. 그의 시선은 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개 준. 그 이름은 그가 미처 맞기도 전에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멈췄다. 헝클어진 갈색 머리와 지친 눈의 소녀가 동작을 멈춘 채 얼어붙었다. 개도 굳었다. 그리고 그때 마치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비글의 귀가 쫑긋 섰고 머리가 저스틴의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휙 돌아갔다. 아주 짧은 순간에 정적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개가 뛰쳐나갔다. 저스틴은 주나니 마일로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기 전에 거의 반응할 시간도 없었다. 꼬리는 너무나 세차게 흔들려서 온몸이 비틀거릴 정도였다. 저스틴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다. 작은 몸이 가슴에 부딪히는 충격에 거의 뒤로 넘어갈 뻔했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따뜻한 털, 익숙한 무게, 흥분한 신음소리, 그리고 얼굴에 닿는 정신없는 핥음. 저스틴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였다. 준.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고 그는 비글의 털에 손가락을 묻으며 손바닥에 느껴지는 빠른 심장 박동을 느꼈다. 잠시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 어머니 차 구경하는 군중들. 하지만 그때 한 목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저기요. 저스틴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소녀는 여전히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눈은 커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무언가도 있었다. 날카로운 무언가. 저스틴의 배를 뒤틀리게 만드는 무언가. 왜냐하면 그가 개를 더 꽉 끌어안았을 때 그는 갑자기 소녀가 무언가를 훔친 사람처럼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처럼 그를 보고 있었다. 저스틴의 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일어섰고 충격으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수군거림이 배경 속으로 희미해지는 것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앞에 있는 소녀 헝클어진 머리와 크고 알 수 없는 눈을 가진 소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망설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불확실했고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저스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도둑 그가 쏘아붙였다. 당신이 훔쳤어요? 캐롤라인은 움찔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흔들렸지만 그는 그것을 밀어냈다. 당신이 내 개를 데려갔어요. 돈 때문에 재주를 부리게 만들었고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면서도 잘못되었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분노와 안도감이 그의 안에서 뒤엉켰다. 감정들이 너무나 단단하게 얽혀 있어서 그는 내뱉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캐롤라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고 그녀의 손가락은 옆구리에서 주먹으로 말렸다. 그녀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운명적인 만남 뒤에 찾아온 것은 갑작스러운 비난의 외침이었고 그 외침은 캐롤라인의 작은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해의 소용돌이와 마일로의 용기. 아니에요. 훔치지 않았어요. 캐롤라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지만 이미 그녀를 향한 시선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일로의 재롱에 웃고 박수치던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둑이라고 누군가 속삭였다. 그럴 줄 알았어. 다른 목소리가 비웃었다. 거리의 아이들은 못에 박혀있지 않은 건 뭐든지 가져가잖아. 부잣집 개인 줄 알고 빼돌렸겠지. 그 말들은 가시처럼 캐롤라인의 피부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에요. 전 그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목구멍에 꽉 막힌 긴장감 때문에 더 가늘어져 나왔다. 하지만 저스틴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준을 내려다보며 마치 다시 사라질까 두렵다는 듯 비글의 털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혼란스러움도 섞여 있었다. 캐롤라인의 턱이 굳어졌다. 혼자 있었어요? 그녀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목걸이도 없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전 버려진 줄 알았다고요. 저스틴이 불신감에 찬 표정으로 날카로운 숨을 내뱉었다. 그냥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요. 네. 그러고 나서 돈벌이에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캐롤라인은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변의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서 흉측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마 팔아넘길 계획이었을 거야. 부잣집 깨니까 대박이라고 생각했겠지. 캐롤라인은 목덜미로 열기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혔다.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판단하고 그녀와 그녀의 삶을 안다고 단정하는 방식이.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때 군중 가장자리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캐롤라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어이구, 드디어 잡힌 녀석이 누군지 보시게. 그녀는 돌아섰다. 소년들 그녀를 조롱하고 밀치고 할 수 있을 때마다 그녀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뒤쪽에 서서 피냄새를 맡은 늑대처럼 희죽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높은 곳을 노릴 줄은 몰랐는데 쥐새끼 소녀. 금발 소년이 비웃었다. 이제 부자들 물건까지 훔치는 거야. 그의 친구들이 서로를 툭 치며 낄낄거렸다. 캐롤라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잔인함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항상 그랬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날카롭고 사나운 짖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마일로가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몸은 팽팽했고 꼬리는 뻣뻣했으며 입술은 살짝 말려 올라갔고 처음으로 그의 작은 몸에는 단단하고 보호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군중이 잠잠해졌다. 소년들이 얼어붙었다. 저스틴은 숨이 멎었다. 마일로는 부드럽고 장난기 많고 약간 장난꾸러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를 방어하고 있었다. 이 순간까지 침묵을 지키던 헬레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시선은 마일로와 캐롤라인 사이를 오갔다. 저스틴의 개를 잡은 손이 느슨해졌다. 왜냐하면 개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했다. 그리고 마일로 아니주는 캐롤라인 앞에 맹렬하고 충성스럽고 보호적으로 서 있었다. 소년들은 마일로의 흔들림 없는 자세에 위축되어 뒤로 물러섰고 눈은 그들 사이를 황급히 오갔다. 금발 소년이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다. 흥됐어. 그러고 나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꿈치를 돌려 걸어갔다. 다른 아이들도 그의 뒤를 따랐고 그들의 허세는 마일로의 확고한 태도 아래 줄어들었다. 캐롤라인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한 채 숨을 내쉬었다. 마일로가 한 번 더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더니
그녀 곁으로 돌아와 작은 몸을 그녀 다리에 비볐다. 헬레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만하면 됐어요. 저스틴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엄마. 그녀가 손을 들었다. 거칠지는 않았지만 단호했다. 비난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죠. 저스틴의 배가 뒤틀렸다. 하지만 엄마, 제가 준을... 헬레나가 말을 마쳤다. 그녀의 시선이 캐롤라인에게 머물렀다. 그게 사실인가요? 캐롤라인은 침을 삼켰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믿어달라고 애원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일로의 따뜻한 털이 그녀의 손에 스치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골목에서 발견했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고요. 인식표도 목걸이도 없었어요. 누구의 것인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조용해져 있었다. 헬레나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살폈다. 저스틴의 목구멍이 바싹 죄어왔다. 그렇다고 재주를 부리게 한 게 설명되진 않잖아요. 캐롤라인이 어깨를 살짝 늘어뜨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먹을 게 필요했어요. 그 말들은 담담하게 나왔다. 정직하게. 그리고 그 애도 돕고 싶어 했어요. 그 모든 것의 무게가 그들 위에 내려앉았다. 저스틴은 준 그의 개를 내려다 보았다. 길을 잃고 혼자였던 그의 개는 그가 없는 동안 사랑할 누군가를 찾았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싫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말이 된다는 사실이 싫었지만 여전히 아팠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준의 털을 감쌌다. 집에 데려갈 거예요. 캐롤라인이 몸을 굳혔고 처음으로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헬레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다시 말했다. 내 생각엔 이 문제는 좀 더 사적인 장소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군요. 우리와 함께 가요. 이야기 좀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캐롤라인은 망설였다. 저스틴은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마일로를 보았다. 여전히 그녀에게 기대고 여전히 그녀를 믿는 마일로를. 그리고 천천히 마지못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일로의 작은 용기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예상치 못한 열쇠가 되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캐롤라인에게 낯선 친절함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일로가 곁에 있는 한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대저택에서의 하룻밤, 불편한 친절, 차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다. 저스틴은 팔짱을 낀 채 딱딱하게 굳어 창밖만 내다보았다. 그의 무릎 위에는 준하니 마일로가 몸을 말고 있었지만 저스틴은 개의 따뜻한 털의 온기조차 거의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다. 캐롤라인은 반대편 문에 바싹 붙어 앉아 후드티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은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고급차의 깨끗한 내부 가죽과 값비싼 향수 냄새.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헬레나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가끔씩 백미러로 시선을 흘끗 던졌다. 그녀는 마치 사업 거래나 시장 동향을 분석하듯 캐롤라인을 살피고 있었다. 저스틴이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헬레나는 그를 무시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죠. 캐롤라인의 손가락이 후드티 소매를 더 꽉 움켜쥐었다. 왜요? 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헬레나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신은 한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것 같군요. 캐롤라인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마치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듯했다. 저스틴이 코웃음을 쳤다. 밥 한 끼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헬레나가 그에게 눈짓을 보냈다. 아니요. 하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스틴은 턱을 굳게 다물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일로가 뒤척이며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배신자. 저스틴이 중얼거렸다. 마일로는 꼬리를 더 세게 흔들었다. 저택은 저녁 햇살의 황금빛으로 물든 차에 그들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캐롤라인은 차에서 내리면서 망설였고 그녀의 운동화가 매끄러운 진입로 포장 위에서 긁히는 소리를 냈다. 집안이 저택은 그녀가 버스 창문이나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나 스쳐 지나가며
보았던 종류의 것이었다. 넓고 광대하며 높은 유리창과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뻗어 있는 잘 가꾸어진 잔디밭.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마일로가 그녀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마치 그녀의 긴장을 감지한 듯 했다. 저스틴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현관문을 밀어 열었다. 헬레나가 캐롤라인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컸고 소리를 삼키고 너무 깨끗해서 만지기조차 꺼려지는 그런 공간이었다. 캐롤라인은 입구 근처에서 어색하게 서성이며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이런 곳에서 숨을 쉬어도 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저스틴은 눈을 굴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사라져 버렸다. 헬레나가 한숨을 쉬었다. 이리 와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하며 앞장섰다. 캐롤라인은 망설이다가 따라갔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캐롤라인은 길고 광택 나는 테이블의 맨 끝에 앉았고 그녀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간은 마치 말 없는 장벽처럼 광대하게 느껴졌다. 그녀 앞에는 음식이 놓여 있었다. 몇 년 동안 한 끼 식사로 본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이었다. 그녀는 확신할 수 없다는 듯 그것을 쳐다보았다. 먹어요. 헬레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캐롤라인은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다. 준을 돌봐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헬레나가 말을 이었다. 캐롤라인은 잠시 더 망설이다가 포크를 집었다. 음식은 따뜻했고 진짜였으며 그녀가 익숙했던 딱딱한 빵이나 음식 찌꺼기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마치 너무 빨리 움직이면 사라져버릴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다. 헬레나는 그녀가 몇 입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언제 그 애를 발견했죠? 캐롤라인은 침을 삼켰다. 8개월 전에요. 헬레나가 약간 뒤로 기댔다. 우린 1년 전에 공항에서 그 애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문이 헐거워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저스틴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몇 주 동안이나 찾았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전단지도 사방에 붙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찾기도 했고요. 캐롤라인의 포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전단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스틴의 눈이 가늘어졌다. 찾아보지 않아서 그랬겠죠. 어쩌면요. 그녀는 인정했다. 그러고 나서 더 부드럽게 덧붙였다. 아니면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을지도 모르고요.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캐롤라인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 애를 돌려줘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질문의 무게는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저스틴이 몸을 굳혔다. 헬레나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살폈다. 그러고 싶어요. 캐롤라인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손가락이 후드티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전 그저 그 애가 안전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저스틴은 침을 삼키며 캐롤라인 의자 옆 그녀 발치에 편안하게 몸을 말고 평화롭게 쉬고 있는 마일로를 내려다 보았다. 마일로는 그녀와 함께 집을 찾았던 것이다. 저스틴은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싫었다. 헬레나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건 어때요? 그녀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요. 아침에 좀 더 이야기하죠. 캐롤라인이 눈을 깜빡였다. 네. 저스틴이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헬레나가 캐롤라인에게 말했다. 달리 갈 곳도 없잖아요. 그렇죠? 캐롤라인이 몸을 굳혔다. 헬레나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그럼 머물러요. 오늘 밤만이라도. 캐롤라인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안 된다고 말해야 했다. 떠나야 했다. 하지만 마일로는 여전히 그녀에게 몸을 말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었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래서 망설임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만요. 그 불편한 친절 속에서 캐롤라인은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 불씨를 애써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 온기를 느껴보고 싶었다. 흔들리는 마음과 새벽의 속삭임. 침대는 너무 부드러웠다. 캐롤라인은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고 호화로운 매트리스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부드러운 불빛을 제외하고는 방은 어두웠다. 그녀는 집안의 희미한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 벽이 자리를 잡으며
가끔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고요했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몸을 웅크렸다. 담요에서는 세제와 온기 같은 깨끗하고 신선한 냄새가 났다. 그녀의 후드티에서 나는 축축한 첫 냄새나 배기가스와 연기로 가득 찬 도시 공기 냄새와는 달랐다. 위안이 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를 더욱 사무치게 깨닫게 할 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베개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헬레나는 그녀 나름대로 친절했지만 따뜻하거나 부드럽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잔인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말 뒤에는 계산이 있었지만 악의는 없었다. 그리고 저스틴, 그녀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저스틴은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만큼은 분명했다. 그는 저녁 식사 동안 그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마일로를 흘끗 볼 때만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마일로. 그는 침대 옆 양탄자 위에 몸을 말고 잠들어 있었고 그의 몸은 느리고 규칙적인 숨소리에 맞춰 오르내렸다. 그는 마치 그 집에 속한 것처럼 기억하는 것처럼 자리를 잡았다. 캐롤라인은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랐다. 어쩌면 자신이 속하지 않은 것일지도. 이곳의 모든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고 그녀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캐롤라인은 잠에서 깼다. 방은 옅은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피곤한 눈을 비볐다.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 그러고 나서 침대의 무게가 그녀에게 현실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마일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단단한 공처럼 말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부드럽게 그의 털을 쓸었다. 그의 귀가 움찔거렸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목구멍에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잘 지내 내 작은 친구. 그녀가 속삭였다. 난 가야 해. 그녀는 왜 그것을 소리내어 말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을지도. 어쩌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였을지도. 그녀는 마일로의 따뜻한 청과 부드러운 털의 감촉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느끼고 싶었다. 이 작은 존재는 그녀에게 전부였으니까. 저스틴은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왜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개,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밤새도록 몸을 말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를 괴롭히는 불안감,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일찍 불안하고 짜증스럽게 잠에서 깼고 그래서 그가 방에서 나와 복도를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녀를 보았다. 캐롤라인이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서서 마일로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그가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무언가로 굳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무언가를 속삭였는데 그가 듣기에는 너무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녀가 마일로를 보는 방식. 그것은 소유욕이 아니었다. 절박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저스틴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훔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다. 마일로는 그녀의 가족이었고 그만큼이나 그의 가족이기도 했다. 캐롤라인은 침대 옆으로 다리를 내려 천천히 일어섰다. 맨발에 닿는 나무 바닥이 차가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그녀에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후드티 가방 남은 동전 몇 개. 그녀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깨닫기 전에 낡은 운동화에 발을 다시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항상 그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단지 이렇게까지 아플 줄은 몰랐을 뿐이다. 그녀는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다. 가려는 거예요. 그녀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돌아섰고
심장이 가슴 속에서 요동쳤다. 저스틴이 문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기대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은 알 수 없었으며 목소리는 잠에서 깨어났게 가라앉아 있었다. 캐롤라인은 침을 삼켰다. 그녀는 입술을 핥고 억지로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가야 해요. 저스틴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마일로에게서 그녀에게로 다시 그녀에게서 마일로에게로 옮겨갔다. 그를 사랑하는군요. 그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캐롤라인의 손가락이 주먹으로 말렸다. 물론이죠. 그녀가 중얼거렸다. 저스틴이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목덜미를 문질렀다. 그도 당신을 사랑해요. 캐롤라인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가야 해요. 저스틴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캐롤라인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저스틴은 뒤꿈치를 돌려 걸어갔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그게 다인가 더 이상의 비난은 없는 건가? 고함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다시 문으로 돌아섰다. 캐롤라인, 그녀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저스틴은 복도 중간쯤에 있었고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약간 울렸다. 여기서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그는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헬레나는 저스틴이 그녀를 찾았을 때 이미 부엌에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잠 못 잤니? 그녀가 물었다. 저스틴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망설였다. 그러고 나서 예상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 머물게 해도 돼요. 헬레나가 눈을 깜빡이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실례지만 그가 몸을 움직여 팔짱을 꼈다. 캐롤라인이요. 그는 침을 삼키고 억지로 말했다. 여기 머물게 해도 되냐고요? 서쪽 별채는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는 그녀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헬레나가 그를 살폈다. 저스틴은 그녀의 시선 아래서 안절부절 못했다. 어제는 그녀를 미워했잖니?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스틴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제가 틀렸어요. 헬레나의 표정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저스틴이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봐요,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알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를 데려가지 않았고 그냥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제 것인 만큼이나 그녀의 것이기도 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이제 이해해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헬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스틴이 눈을 깜빡였다. 잠깐 정말요. 헬레나가 다시 커피잔을 들었다. 가서 물어보렴. 흔들리던 마음들이 새벽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 속삭임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머뭇거리는 수락과 새로운 시작. 캐롤라인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일로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저스틴이 문틀에 기대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여기 머물러도 된대요. 캐롤라인의 손가락이 마일로의 털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저스틴이 어깨를 으쓱했다. 들었잖아요. 캐롤라인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요? 저스틴. 마일로가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제 생각엔 당신도 한 번쯤은 머물 곳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캐롤라인의 목구멍이 바싹 죄어왔다. 그녀는 마일로를 흘끗 보았고 마일로는 꼬리를 흔들었다. 머문다는 말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벅차서 마치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갈비뼈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선택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임시 방편이 아닌 영구적인 장소를 가져본 적도 없었다. 항상 무언가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저스틴은 그녀의 망설임을 감지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다. 봐요, 원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아니 마일로는 당신이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일로는 여전히 그녀에게 기대어 있었고 꼬리는 침대보 위에서 부드럽게 탁탁 치고 있었으며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목구멍에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머물고 싶었다. 마일로 곁에서 잠에서 깨고 싶었다.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었다.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할지 걱정하지 않고 네 개의 벽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 적은 이전에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스틴이 미간을 찌푸렸다. 뭘요? 그녀는 방집 모든 것을 막연하게 가리켰다. 이거요. 여기에 있는 거. 존재하는 거. 그녀는 망설였다. 소속된 누군가가 되는 거요. 저스틴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한숨을 쉬며 목덜미를 문질렀다. 글쎄요. 당신은 이미 여기 있고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캐롤라인은 눈을 깜빡였다. 그는 노력하고 있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마일로를 내려다본 다음 다시 저스틴을 올려다보았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끄덕임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였다. 아침 식사는 어색했다. 캐롤라인은 웅장한 식당 광택, 나는 은식기와 값비싼 도자기로 둘러싸인 그곳에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다른 누군가의 세상에 들어온 사기꾼처럼 느껴졌다. 저택은 그녀가 아닌 모든 것이었다. 깨끗하고 구조적이고 영구적이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영구성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달아서 얇아진 후드티를 내려다보았다. 다른 것으로 갈아입을까 생각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등에 걸친 옷뿐이었다. 그 생각에 그녀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마일로는 그녀 발치에 앉아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게으르게 꼬리를 탁탁 치고 있었다. 그는 편안했고 캐롤라인이 자신과 주변에서 펼쳐지는 삶 사이에 느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전혀 알지 못했다. 포크 잘못 잡았어요. 저스틴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중얼거렸다. 캐롤라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는 짜증스럽게 자신의 포크로 가리켰다. 그건 샐러드 포크예요. 더 큰 게 메인 코스용이고요. 캐롤라인은 손에 든 식기를 빤히 쳐다보았다. 포크는 포크죠. 그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저스틴이 신음하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네,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해보세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던 헬레나가 감흥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예절은 중요해요. 캐롤라인은 눈을 굴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밖에서 살아남는데 예절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잘못된 포크를 내려놓고 올바른 포크를 집어들었지만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저스틴이 씩 웃었다. 봐요, 배우고 있잖아요. 캐롤라인은 그를 쏘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앞의 음식 접시에 집중했다. 계란 토스트, 신선한 과일, 오렌지 주스 한 잔. 며칠 동안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이었다. 그녀는 작은 조각을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다. 마치 다 먹기 전에 누군가가 접시를 빼앗아 갈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헬레나는 그러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아닌 조용한 계산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캐롤라인은 침을 삼키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왜 저를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헬레나는 대답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 당신에게서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캐롤라인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잠재력이요? 더 나은 삶을 살 잠재력요. 그 말들은 그들 사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캐롤라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놀랍게도 다음에 말을 꺼낸 것은 저스틴이었다. 엄마가 당신 학교 보내려고 할걸요, 알죠? 캐롤라인은 주스에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네. 헬레나가 의자의 등을 기댔다. 여기 머무르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당신은 똑똑해요, 캐롤라인. 그저 생존하는 것 이상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캐롤라인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자격이라는 것은 그녀의 삶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헬레나는 그저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키고 코로 그녀의 손을 툭 치는 마일로를 흘끗 본 다음 속삭였다. 알겠어요. 헬레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스틴은 확신이 없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캐롤라인이 자신의 세상 어디에 들어맞는지 알아내려는 듯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늦게 저스틴은 밖에서 캐롤라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잔디밭에 앉아 마일로에게 작은 공을 던져주고 있었고 마일로는 끝없는 열정으로 공을 쫓아다녔다. 저택의 뒷마당은 캐롤라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울타리 돌길, 멀리 보이는 분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저스틴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근처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마당을 뛰어다니는 개에게 너무 집중해서 그를 알아채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앉아 무릎에 팔을 올려놓았다. 말이 별로 없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캐롤라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얘기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스틴은 그녀를 그 다음에는 바보처럼 잔디밭에서 뒹굴고 있는 마일로를 흘끗 보았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군요. 그렇죠. 캐롤라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저스틴은 잠시 말이 없다가 놀랍게도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저를 위해 사주셨어요. 그가 이전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인정했다. 돌아가시기 전에요. 아빠는 모든 아이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전 그저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옳았어요. 캐롤라인은 그때 정말로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완고함 뒤에 숨겨진 슬픔,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처럼 그의 가슴에 자리 잡은 상실감을 보았다. 그녀는 항상 그가 모든 것을 가진 버릇없는 부잣집 아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잃은 것이 있었다. 천천히 그녀가 말했다. 마일로는 좋은 친구예요. 저스틴이 웃음을 터뜨렸다. 네, 그렇죠. 마일로가 다가와 그들 사이에 공을 떨어뜨린 후 극적으로 등을 대고 벌러덩 드러누웠다. 캐롤라인이 손을 뻗어 그의 배를 문질렀고 잠시 망설인 후 저스틴도 똑같이 했다. 그들 사이의 긴장이 아주 약간 누그러졌고 처음으로 캐롤라인은 그렇게까지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머뭇거리던 수락은 그렇게 아주 작은 이해의 씨앗을 뿌리며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다. 딥덕 히엔티엔 트린투 두이제 10장 마음의 정원과 되찾은 가족. 주말 공기는 상쾌했고 신선한 풀 내음과 흙 냄새를 실어날랐다. 헬레나, 저스틴 그리고 캐롤라인은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햇살은 넓게 트인 들판 위로 황금빛 손가락을 뻗어 부드러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따뜻하게 데웠다. 마일로는 저스틴이 던진 나뭇가지를 쫓아 귀를 펄럭이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뛰어다녔다. 그의 날카롭고 즐거운 짖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고 근처 몇몇 가족들에게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캐롤라인은 빌려 입은 스웨터 소매에 손을 넣은 채 지켜보았다. 따뜻함과 안전함이라는 감각은 여전히 그녀에게 새로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그녀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옆을 걷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헬레나는 몇 걸음 앞서 걸었고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때때로 그녀의 시선은 캐롤라인과 저스틴을 향해 깜빡였다. 저스틴은 마일로를 향해 달려가 비글을 안아 올리고 한 바퀴 돌린 후 다시 내려놓았다. 돌아왔을 때 그는 숨을 헐떡이며 캐롤라인 옆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느리시네요? 캐롤라인이 중얼거렸다. 저스틴이 눈을 굴렸다. 이 신발 신고 뛰어보시죠. 그는 값비싼 운동화를 까딱거렸다. 망가뜨릴 생각 없거든요. 캐롤라인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핑계처럼 들리는데요. 저스틴이 어깨로 그녀를 툭 쳤다. 여기 너무 편해지신 것 같은데요. 캐롤라인은 망설이며 살짝 몸을 움직였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생각이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일로가 해맑게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다음 주말 헬레나는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동물보호소는 소독약 냄새와 축축한 털 냄새가 났지만 캐롤라인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저스틴을 따라 우리 줄을 걸으며 창살 사이로 안에 있는 개들을 들여다보았다. 어떤 개들은 열심히 꼬리를 흔들었고 다른 개들은 구석에 몸을 말고 지친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다들 캐롤라인이 말을 잇지 못했다. 저스틴이 그녀를 대신해 말을 마쳤다. 누군가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스틴은 우리 중 하나 옆에 무릎을 꿇고 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다.
작고 마른 테리어 한 마리가 앞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그의 손을 망설이며 핥았다. 캐롤라인은 저스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항상 이렇지는 않았다. 부드럽고 인내심 있고, 몇 주 전에 만났던 소녀는 경계심 많고 소유욕 강하고 나누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녀는 그가 테리어의 귀 뒤를 긁어주는 방식 겁먹은 개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중얼거릴 때 낮아지는 그의 목소리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나누는 것이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일로가 캐롤라인의 다리를 코로 툭 치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그들은 둘 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았다.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정을. 그날 저녁 캐롤라인은 저스틴과 함께 저택 현관 계단에 앉아 마일로가 마당을 가로질러 반딧불이를 쫓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택 불빛의 따뜻한 온기가 세상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여 모든 것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었다. 저스틴이 팔꿈치에 기대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머무르는 거죠? 그렇죠. 캐롤라인이 그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수천 번이나 했었다. 처음에는 시간을 빌리고 있다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일로를 저스틴을 그리고 더 이상 낯선 사람의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는 집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믿기로 했다. 그것을 원하기로 했다. 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스틴은 그것에 대해 놀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어요. 위층 발코니에서 헬레나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낯선 사이였던 두 아이가 이제는 망설임 없이 웃고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저스틴의 변화, 그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부드러워지고 그의 벽이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낮아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회의적이고 망설이던 캐롤라인이 신뢰하기 시작한 것을. 헬레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캐롤라인이 그들의 삶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새우며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자신의 아들이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자신이 그렇게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헬레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저스틴이 마일로에게 나뭇가지를 던지고 캐롤라인이 그가 놓치자 장난스럽게 그를 밀치는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혼자 미소를 지었고 드문 온기의 순간에 속삭였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그들의 작은 세상은 그렇게 예기치 않은 만남과 오해, 그리고 용서를 통해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캐롤라인에게 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차가운 보도블록이나 버려진 골목길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일로의 따뜻한 천이었고 저스틴의 서투른 농담이었으며 헬레나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지지였다. 저스틴에게 가족은 더 이상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이나 어머니의 사업적인 냉정함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일로의 변함없는 충성심이었고 캐롤라인의 조용한 강인함이었으며 그들 모두를 감싸는 헬레나의 예상치 못한 포용력이었다. 헬레나에게도 변화는 찾아왔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남편을 잃은 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캐롤라인이라는 작은 존재는 그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우며 들어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 입고 외로웠던 세 사람을 하나의 끈으로 연결해 주었다. 그것은 완벽하지도 평범하지도 않은 가족의 형태였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이해와 애정,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마음의 정원에는 그렇게 새로운 씨앗들이 뿌려졌고 그 씨앗들은 서로의 온기를 받으며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되찾은 것은 단순한 개 한 마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온기였고 잊고 지냈던 웃음이었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미래였다.